이른바 드루킹 의혹 사건, 야당의 특검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여전히 문도 못 열고 있습니다. 여야가 남과 북만큼도 말이 안 통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정치권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드루킹 의혹 사건 핵심 쟁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현현 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 두 당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상회담 이틀 남았는데 진짜 국회가 너무 역할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번 지난 한 두 달간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정부가 너무나 독주와 독선 그것에 따른 오만이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식 사건이나 이번에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거나 방송법 사건 이런 걸 봤을 때에 굉장히 일방적이다. 그리고 민심과 언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 정말 우리들이 저는 뼈아프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전임 정부 말기 증세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독주와 독선 그리고 오로지 그냥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겠다 그런 모습을 하나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나 무력하다. 어떤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청와대가 시키는 것을 그대로 거의 야당에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청와대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느낌을 이번에 김기식 사건이나 드루킹 사건이나 방송법 사건이나 개헌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모든 결재권을 청와대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래 대해서 이 정부의 독주와 독선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력의 부재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6.25 전쟁 이래에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진짜 전쟁이냐 평화냐에서 지금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 이 사안에서 정말 국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야당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3당이 정상이 있는 일주일간은 정쟁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좀 실천을 제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실제로 종전협정까지도 이렇게 바라보는 이 길목에서 정말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의 이번 지방 슬로건이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정말 저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말자는 건가요? 지금 그거 제가 여쭤보려 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오늘 대변인이었으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말을 하시니까 그게 유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문제나 대북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가 제대로 하는 경제 정책들이 국가 사회주의 정책으로 간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서 국가가 돈을 보태주는 거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국가가 또 70억이나 돈을 대주고 그리고 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청년의 일자리가 안 되니까 거기서 아예 국가가 세금으로 보태준다든지 그리고 재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삼성에 대해서 경영권을 뺏어가 국가가 국영기업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정책들이 제대로 된 것이 우리가 남북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 사회 정책들이 국가 사회주의적으로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심한 우려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말이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북한의 통째로 그거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네. 이번에 네. 오늘 적어 있는 거는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다. 누구에게 넘기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국가 사회주의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주의 정책의 세력에 넘기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책의 보도자료를 문제죠. 정확하게 보면은 민생과 가장 밀접한 경제도 최저임금, 법인세 인상, 토지공개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까지 넘어가면 대한민국 그야말로 되돌릴 수 없다. 북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네. 제대로 우리가 보도자료조차도 제대로 안 읽으시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하나씩. 또 말씀드릴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앞 천막에서 농성 중인데요. 네. 천막을 접게 하려면 이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여당이 수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하나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선 공작, 온 국민이 분노한다. 여론조작 특검으로 규명하라. 자유한국당
오늘은 이 네이버 본사 앞을 찾아서 드루킹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을 수용하면은 주경과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드루킹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바둑이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대한 특검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8 남북 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앞에서 남북 정상회담 성공 기원을 외치면서도 한국당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쟁용 천막쇼 때문에 민주의 정당 국회가 한 달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더욱이 그만큼 놀고 먹었으면 이제 국회로 돌아올 것만도 한데 그 실체도 불분명한 드루킹 사건을 핑계로 특검쇼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지금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고 있을 때 가장 큰 의혹이 어떤 점일까요? 지금 드루킹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드루킹이라는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집단이 공모 같은요? 예, 그 집단들이 조직적인 대규모 그 여론 조작 사건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자체가 범죄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거기를 비호하거나 도와줬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님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내지 그때 당시 대선 때의 민주당 캠프 이 두 개는 권력형 게이트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개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경찰 아니면 검찰이 밝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 3월 21일 날 이 드루킹을 구속시켜 놔놓고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밝힌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수사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은 오히려 김경수 의원에게 불꽃이 튈까봐 보호하고 있는 변호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검찰도 작년 그 대선 직전에 선관위가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적시해가지고 드루킹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한 것조차도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절차적인 검경을 기다려보자 그러는데 이렇게 이미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범죄를 수사할 의지는 없고 오히려 그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범죄까지는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를 그냥 오히려 감싸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만이 국민적인 의혹이 풀린다. 이게 바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네. 먼저 자유한국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이 올해 들어서 특검 주장이 벌써 4번째입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특검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특검이라는 건 정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사안마다 이렇게 특검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쟁점이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온라인 댓글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의 위법성의 문제고요. 그다음 거기에 자금의 문제가 걸리는데 먼저 온라인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댓글 달 수 있습니다. 이건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적으로. 그리고 대선 때 그러니까 매크로를 사용한 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데 댓글을 사용했다는 건 2건만 현재 밝혀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더 있다면 더 조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상황을 본다면 매크로 기계 자체를 올해야 구입했다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2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과 관련해서는 댓글 홍보를 해주고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전혀 드러난 바가 없고 오히려 경공모 측에서 김경수 의원 보좌관 측에 돈을 제공했다는 그런 사실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바가 없고요. 오히려 경찰 수사를 보면 자유한국당을 진짜 자유한국당이 유착이 됐으면 유착이 됐지 지금
우리 쪽을 봐주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쪽에 제가 하나씩만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네, 제가 할게요. 아까 검찰 수사 얘기하셨는데요. 검찰에서 그 당시에 8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고 그것이 비누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매한 돈이라는 것이 확인됐었고 검찰에서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법원에서 기각했던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경수 의원이 이른바 드루킹에게 여러 기사들을 보낸 사실은 확인됐어요. 수십여 건의 기사들을. 그리고 이렇게 잘 부탁한다고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대선 캠프에서 그거는 당연하게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후보를 홍보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지 댓글을 부탁하는 행동들은 저희 캠프만이 아니라 그때 안철수 캠프라든지 모든 캠프에서 저는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김경수 의원 측에서 만약에 의도적으로 이런 댓글 조작을 드루킹을 통해 시도하거나 비호했다면 거기서 어떤 대가를 지불한 흔적이 확인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선관위가 고발을 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했고, 그리고 아까 조금 팩트 관계해가지고 온라인 댓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명이 모여가 매일 밤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170여 대는 밝혀진 것만 170대 핸드폰을 동원한 그것이 과연 그냥 댓글 다는 사건이라 우리가 밤에 느껴가지고 좋아요 누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조직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방금 이야기하셨는 그대로 얼마나 김경수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유착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1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이 주고받았는 부분에서 불명확한 면이 있다고 선관위가 이미 유권 해석을 내려가지고 고발한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그냥 단순히 댓글 한번 도와주세요라고 했는 정도라면은 왜 그 양반들이 공개적으로 협박을 받았고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격려를 했을 것이며, 그리고 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보통의 자리입니까?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자리가 보통의 자리입니까? 그거를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김경수 의원이 만나고, 그리고 또 다시 청와대 실세 비서관이 어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1시간이나 만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혹. 그러나 실체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백혜련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경찰이 공정하지 못하게 자유한국당이 편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거를 특검을 통해가지고 공정하게 밝히자는 거예요. 지금 먼저 그 8억 원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오늘 언론 보도에도 정확하게 났습니다. 그 정치권에서 의심하는 8억 원은 그 당시 추적한 결과 샴푸라든지 자체 후원금을 모집한 돈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오히려 정당에서 불법 사조직 자금이 이동하는데 이 경공모 자금은 오히려 회원에게서 간부 드루킹으로 갔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다른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었다면 드루킹에서 사실 댓글 활동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제 8억 원 안에서 2억 5천만 원이 인출됐는데 그것이 드루킹으로만 갔으니까, 그렇죠. 전체 회원들에게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조직적으로 돈 받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그 돈 자체가 실제로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 아니라 비누 판매 등이라든지 자체 모집한 후원금이라고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 의원님 말씀처럼 그럼 왜 이렇게 걸린 게 없는데 오사카 총영사 같은 것도 사람 만나주고 또 행정관 같은 이런 청탁에, 물론 결국 청와대는 들어주지 않았지만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응했을까요? 응하는 것이 아니죠. 거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응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황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고요. 김경수 의원이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는 협박 메시지를 드루킹이 보냈을 때 보낸 메시지가 황당하다. 그리고 바로 그 보좌관을 사직 처리한 것입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 김경수 의원이나 민주당이 범죄가 있다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까?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경찰과 검찰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경찰은 믿기가 힘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오히려 자유한국당 편들면은, 그러면은 특검을 통해 밝히면 될 게 아닙니까?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댓글을 부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단순하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탁인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그냥 댓글 조작을 하는 건지 여론을 조작하러 가는 건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현재 10개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각종 인사를 부탁하고, 부탁만 받은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이 직접 만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관이, 실세 비서관이 그 뽑은 사람이 1시간이나 만났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 영풍문에서 2층에서. 그래 만났는 거. 그리고 자금도 서은치 않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선관위가 주장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깔고 뭉개지 말고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는 거죠. 누가 알겠습니다. 어디. 예. 지금 백 의원님 여쭤본 것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앞서 언급하신 만약에 이쪽에서 댓글 조작을 의뢰했다면 돈이 김경수 의원 측에서 드루킹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밝혀진 건 드루킹에서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그건 맞습니다. 이런 거는 그는 보십니까? 인사청탁을 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이 김경수 의원이 처음에 기자회견을 할 때는 단순히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기만 했다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본인이 그 후에 URL로 주소를 보내는 거, 그리고 서로 만나는 것까지 그게 거짓말이고, 그 정도를 떠나가 본인과 드루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비서관들까지도 여기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굉장히 이미 이 규모가 인간관계라든지 커넥션이 보좌관 수준까지 가 있다라는, 그 돈이 그 김경수 의원에 갔다거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이 관계가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 밀접한 관계를 특검을 통해서 밝혀보자는 겁니다. 백 의원님 반론 먼저,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경찰에서 36명이나 되는 수사팀을 파견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검을 논의하자는 것은요, 이것을 계속 정치 공세로 끌고 가겠다는 주장에 아닙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발의의 과정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닐 뿐만 아니라요. 그런 상황이면 결국 지방선거용으로 이 특검 주장을 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드루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않습니까?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단이라는 그런 거에서부터 일본 친문서를 주장하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온라인 정치 브로커예요. 가대망상증을 가진 이런 사건에 있어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원내 대표들 간에도 그래서 사실은 특수본 그런 빨리 수사를 종결짓기 위해서 검찰 내에 특수본을 꾸려서 빨리 특별수사본부요? 네, 네. 그렇죠. 이관을 해서 수사를 하자 그런 제안을 했고 거의 합의점이 이를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방대로 결국은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잠시 다음 주제로 넘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한국당과 TV조선과의 기획 공모 의혹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종편의 한 기자가 드루킹 김모 씨의 출판사를 무단 침입하며 태블릿 PC와 USB를 가져간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다음 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태블릿 PC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며 마치 종편 기자의 태블릿 PC 입수 사실을 알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또한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은 해당 종편이 직접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를 실토하는 듯한 발언도 한 바 있습니다. 불순한 목적을 가진 삼각동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TV조선 기자가 태블릿 PC 등을 훔친 다음 날인 19일에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건을 축소하면 화려할수록 사건은 점점 더 커질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태블릿이 없을 것이라는 단정은 아직 이러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TV조선 기자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들고 나온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22일 KBS 생방송 일요토론에서 한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경찰발 기사가 있지만 상당수 나온 것이 쓰는 것은 전부 언론이 먼저 쓰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TV조선, TV는 직접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던 겁니다. 네. 바로 지금 그 보도자료에서도 나왔다시피 박성중 의원이 분명하게 TV조선은 직접 저희들과 같이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절도 사건이 있고 나서 보도가 되기 전에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바로
태블릿 PC 존재가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성태 대표가 결정적인 지술이 있다는 것은 태블릿 PC와 결정적인 TV조선 수석 기자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결정적인 인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건 뭐 충분히 객관적인 이야기고, 그다음 박성중 의원이 이야기한 거는 네. 지금 언론사가 이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각 언론사별로 특별 취재팀 만들어가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여기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자료와 정보와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TV조선에 준다든지 아니면 딴 데 언론사에 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국회의원의 고유의 의정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대로 해야지. TV조선 직접 저희들과 같이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TV조선 권한 유착이네요. 안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TV조선에 정보 주시고 주고받고는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번 사건의 의혹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보통 보도 자료를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객관 자료를 내는데 네. 이번에 실제로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30초까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정당 정책 선거 방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좀 여쭤볼게요. 네. 최근 북한이 발표한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 또 ICBM 발사 중단을 놓고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온도 차이를 상당히 보이고 있잖아요. 네, 정치 쇼다 이런 입장을 내셨는데요. 네. 저희들은 그래서 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뭐 크고 작은 거 합하면 8번이나 핵 문제에 대해서 말을 바꿉니다. 뭐 합의를 해놔놓고 그다음 뒤집는 거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신이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2008년 6월에도 영변 소각로입니까? 이 원자로를 네. 폭파는 쇼했지만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됐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에도 실제로 핵을 6번이나 실험을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핵은 완성됐다 봅니다. 그래서 인도도 그랬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6번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리고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자체는 너무 많이 붕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핵실험을 더 할 필요가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개발이 완료했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를 중단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북한이 제대로 된 이번 내일 모레 이제 정상회담할 때야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 그것도 단기간 내에 제대로 비핵화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쓰잘데기도 없고 이미 개발이 완성된 핵을 더 이상 실험하지 않겠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반론 듣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인정하게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지금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한미동맹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북한과의 회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한미동맹의 튼튼한 조율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전 세계가 이 평화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이장쇼라는 그럼 어떻게 저는 비판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북한 지금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북한 이장쇼 씨가 너네는 빠져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 그겁니다. 결국은 주장만.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면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려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까지 8번이나 북한이 거짓말을 했듯이 비핵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증 가능하고 단기간 내에 폐기가 가지 않을고 오히려 위장된 평화쇼가 되거나 남북 화해란 이름으로 비핵화가 묻혀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핵화보다 더 나가서 종전협정까지도 말씀하신 겁니다. 비핵화보다 더 높은 단계입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하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두 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